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크 포인트 첫 번째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 USA를 인수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 공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금요일입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의 취득이라는 내용으로 공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거래 상대방은 셀트리온입니다. 그리고 취득 주식의 발행회사는 셀트리온의 미국 법인인 셀트리온 USA가 되겠습니다. 투자 금액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75억 정도가 되겠고요. 지분율 100%를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게 넘기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취득 목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열 회사 간의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미국 의약품 판매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셀트리온 USA는 2018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 셀트리온 그룹사 내에서 케미컬 의약품 이런 것들을 미국 시장 진출을 할 때, 그러니까 판매를 할 때 무언가 이용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미국 전역에서 라이선스를 확보를 하고 있고 복제약 위주로 자체 공급망, 그러니까 유통망을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가 심하다 보니까 미국 현지에서 이 진단키트 판매도 같이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사 내에서 미국 쪽에서 뭔가 판매를 할 때 이 셀트리온 USA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이 셀트리온 USA를 셀트리온 헬스케어 밑으로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미국에서 라이선스도 갖게 되고 유통망도 갖게 되고 인력도 다 확보를 하게 되면서 미국에서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뭐가 달랐냐? 이걸 간단하게 구분 지어 보시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 그룹사 내에서는 해외의 어떤 영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렇게 아마 판매가 되었을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 USA에 판매하는 형태, 그리고 셀트리온 USA가 다시 미국에 판매하는 형태, 아마 이런 식으로 무언가 전개가 되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그룹사 전반적으로 무언가 사업적인 부분들을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입니다. 결국 이거는 나중에 셀트리온이 합병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사업적인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조정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 셀트리온 그룹사의 합병 이슈와 함께 맞물리면서 셀트리온 각자 사업적인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그 내년 상반기에 폐암 치료제 베그젤마라고 하는 것들 이걸 출시할 계획이고 유플라이마라고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역시 내년에 출시가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의약품들을 향후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직접 미국에 유통하는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회사의 사업 규모와 역량이 한층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회사 자체적으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뉴스로 인해 가지고 오늘 8월 8일 셀트리온이 나름대로 좀 주가가 강세를 띠고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또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롯데케미칼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적자 전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번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8월 5일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약 5조 5천억, 영업 손실이 214억을 기록을 했는데 원래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던 실적이 있었습니다. 영업이익 아무리 낮아도 한 260억 정도는 거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손실이 더 커지면서
마이너스를 좀 기록한 것이 특이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뭐 나프타 또는 납사라고도 부르는데요. 요 원가 부담률이 높아진 점,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수익성을 갉아먹은 주요 요인으로 보이고요. 중국 이런 쪽에서 봉쇄가 아무래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요 측면에서도 둔화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황 자체가 현재 좋지 않다 보니까 수익성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향후 전망은 어떠냐면은 일단 하반기도 전망 자체는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3분기, 4분기 실적 측면에서 볼 때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었던 주요 원재료인 나프타, 이 원가 부담이 줄고는 있고요. 글로벌 수요가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수요는 제한적으로 회복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여기 잘 보시면 늘 수익성 안 좋을 때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고부가 제품, 그러니까 이왕이면 비싼 제품 위주로 판매하는 영업 전략을 가져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대한 수익성 방어를 해서 3분기엔 다시 흑자로 돌려 세우겠다, 이런 게 회사의 기본적인 방침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롯데케미칼을 이제 눈여겨보는 거는요, 전통적인 화학 사업은 아닙니다. 이 첨단 소재 사업이라고 하는 일종의 신소재 사업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롯데케미칼은 크게 사업 구조가 두 개로 되어 있는데요. 전통적인 화학 사업, 그리고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첨단 소재 사업, 이쪽이 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쪽은 나름대로 수익성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첨단 소재 사업만 딱 떼어서 보시면은 2분기에 매출액이 1조 2천억 이상, 영업이익 714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롯데케미칼 2분기 실적에서 영업손실 마이너스 214억 기록을 했는데, 이 첨단 소재 쪽은 영업이익 714억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쪽은 지금 수익성이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향후에 롯데케미칼 주가 흐름과 실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첨단 소재 사업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중장기 2030 비전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수소 에너지,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쪽, 리사이클링 플라스틱 뭐 이런 쪽 신사업 쪽에서 무언가 가시적으로 성과가 빨리 나와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향후에 사업 내용 보실 때 지금 여기 보시는 2030 비전에 있는 이러한 추진 사업들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제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이 드디어 이번 주에 공개가 됩니다. 8월 10일 언팩 행사를 진행하고요. 신형 스마트폰인 Z 폴더 4와 Z 플립 4 이거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고요. 갤럭시 워치 5 이 제품도 같이 공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일단은 주름 개선인 것 같습니다. 그 화면을 펴 보시면은 가운데 부분, 접히는 부분에 주름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힌지의 주름 개선,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좀 증가된 것으로 보이고 충전 속도도 대략 한 1.6배 정도 빨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무게가 좀 가벼워진 점 등이 특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선 가격 같은 경우에는 폴더 시리즈가 대략 한 199만 원이 기본인 것 같고요. 플립 시리즈가 129만 원. 그래서 이 폴더 시리즈는 가격은 전작 폴더 3 모델과 동일하고요. 플립 4 모델은 전작보다 한 4만 원 정도 비싸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팩 행사 이후에 8월 16일부터 해서 사전 예약 판매가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사전 예약 판매 수치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초기에 얼마나 판매 흥행이 잘 되느냐. 그래서 이때 좀 사전 예약 판매가 많으면은 아무래도 흥행 뭐 실패, 뭐 성공 이런 것들이 가늠되기 때문에 올해 삼성전자가 이 Z 시리즈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들 각각의 판매 계획을 보시면은 폴더가 대략 한 500만 대, 플립이 1000만 대입니다. 그래서 합산 1500만 대를 판매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지,
또 이런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사전 예약 판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때 판매되는 어떤 비율이나 수량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 입장에서 볼 때는 올해 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여튼 무조건 많이 팔려고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2022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폴더블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결국 2년 뒤에 다시 폴더블 스마트폰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2024년 또는 2025년 갔을 때는 아마도 애플이 이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삼성 제품을 이용하는 충성 고객을 대거 늘려놓고자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단한 판촉 행사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은 삼성전자가 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한 이후에 후발주자들도 하반기에 폴더블 스마트폰을 또 내놓습니다. 대표적으로 모토로라가 삼성전자 언팩 행사 그 다음날 바로 자사의 스마트폰을 공개를 하는데 레이저라고 하는 제품을 공개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샤오미도 지금 두 번째 제품인 믹스 폴드 2를 출시할 전망입니다. 원래 이게 4월 달에 나온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공급 부품 수급 뭐 이런 문제 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출시하는 것으로 보이고 중국의 오포라고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파인드 앤 2라고 하는 제품 역시 하반기에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제품의 모델은 형태가 삼성의 Z 플립의 형태와 비슷한 클램쉘 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아마 중국 시장에서 삼성과 경쟁을 했을 때 자사의 제품이 좀 우위가 되기 위해서 같은 형태의 모델로 만든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지금 후발 주자들의 등장도 한번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시장 계속적으로 커지고요.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평균적으로 한 98% 정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 제가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세경 하이테크, KH바텍, 파인테크닉스, 노바텍,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기업들이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IT 부품주들이 이제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지 못하는데요. 그나마 폴더블 스마트폰 쪽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이 스마트폰의 폼팩터 형태 변화로 인해서 나름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높은 밸류를 줄 수 있는 또 섹터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주가 실적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 좀 더 가야 되는데 아직 못 가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세 가지 체크 포인트 말씀을 드렸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사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롯데케미칼을 비롯한 화학 업체들 최근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 하반기 전망은 어떨지 이런 거 간단하게 짚어드렸고요. 세 번째는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된 출시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슈 잘 체크하시고 관련 주들도 한 번씩 공부해 보시고요. 투자하실 거라면 투자도 하셔가지고 또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아리스에서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기업들 지속 탐방을 다닐 거고요. 그리고 탐방 이후에 보고서를 통해서든 또는 기업 분석 10분 영상을 통해서든 관련된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전달을 드려서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